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오랜 갈등이죠.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자동차와 쌀, 이 두 가지 품목에 얽힌 복잡한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한 무역 분쟁 이상이라는 거죠. 각국의 뭐랄까 산업정책, 또 문화적인 자존심, 그리고 특히 당신처럼 이 산업화와 세계화 시대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삶과도 아주 깊게 연결된 문제인데요. 자, 한번 풀어보죠. 우선 자동차 문제부터 볼까요? 미국이 일본 차에 대해서 25%나 되는 높은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국 산업 보호하겠다는 건데 일본이 에너지나 방산 쪽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 이렇게 제안해도 미국은 계속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먼저다 이러고 있고요. 이게 그냥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미국이 계속 지적하는 핵심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에요. 간접적인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일본 내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기술 규제라던가 안전 기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미국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이거 시장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이런 실질적인 장벽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이나 디자인 취향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차가 안 팔리는 게 그냥 일본 소비자들이 안 사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거네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일본이 이렇게 자동차 쪽에서는 좀 밀리는 듯하면서도 절대 양보 안 하려고 버티는 품목이 바로 쌀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농산물 문제가 아니라고요. 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일본에게 쌀이라는 건요, 단순한 식량 그 이상이거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식문화의 어떤 근간이기도 하고, 또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자존심하고도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킬로그램당 거의 3,300원 이런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요. 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조차도 바로 먹는 밥살용보다는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돌리고, 이렇게 자국 쌀 시장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와, 3,300원이면 정말 대단하네요.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이거 불공정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풀 수 없는 아주 민감한 문제겠어요. 그쵸? 그 고령화된 농민들 생계 문제도 있고 식량 안보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정서까지 걸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특히 당신과 같은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좀 조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으셨을 때는 아마 수출 주도 성장, 그 중심에 있던 자동차 같은 제조업의 역동성 이런 걸 직접 느끼셨을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또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자라오셨을 때니까요. 농촌에 직접 뿌리를 두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변화,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나오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평생을 바쳐온 내 일자리가 혹시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요. 네, 이 자료는 이런 기술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불명 기회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동차와 쌀을 둘러싼 갈등은요, 각 나라가 자국의 중요한 산업과 문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급격한 기술 변화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나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하는 좀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단순히 자유무역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단순한 통상마찰 문제가 아니네요. 와,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 또 세대 간의 경험 차이까지 다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군요. 그렇다면 이 분석이 특히 당신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이 자료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균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나 경제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소외될 수 있는 고령층이라든지 농촌 또 전통 산업을 어떻게 보듬고 같이 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 같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좀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실 당신에게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그의 답은 어쩌면 딱딱한 경제 지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기억과 삶의 방식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